받냐? 전화기가 꺼져 있는데요, 장모님. 아, 얘 전화기가 왜 꺼져 있어? 설마 이 집에 또 뻥카냐? 아유, 저 백설이 아니냐? 이야, 백설이도 이제 늙는구나. 어? 아, 그럼 언제 때 백설인데 오빠는. 방역차가 오고. 근데 얼굴 왜 저래? 매번 뉴스에 나오고. 저것도 뭐 맞고 난. 이후로는 뿌리는 모기약을 가지고 다니면서 물만 조금만 고여. 맞았네. 막 뿌리고 있었어요. 팔자 주름에 뭐 맞고 나왔구만 저것도. 왜? 안 받아? 지난번 비디오에서 딸 강심이가 아빠 생일이라고 온 가족을 외식에 초대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딸이 외식 시켜준다는 말에 이제 들떠있던 아빠하고 고모가 밤늦게까지 강심으로부터 전화가 오지 않자 열받은 겁니다. 그래서 고모가 한마디 합니다. 안 받아? 이 얘기는 전화를 안 받아 이런 뜻이겠죠? 영작은 she, want, pick up 이렇게 해놨습니다. want는 will, not의 준말이지만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좀처럼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he, want, pick up 그러면 그녀가 전화를 받지 않느냐, 좀처럼 전화를 안 받느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전화를 받는다는 것을 영어로 할 때 받는다라는 동사를 생각해서 receive라는 동사를 생각하기 쉬운데 receive가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경우가 틀립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pickup이나 여기 나와 있는 answer나 get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를 교체해서 써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약간 경우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예문을 보시면은 soon after he picked up the phone, he threw it on the floor 이런 문장을 제가 써놨습니다. 뜻은 그는 전화를 받자마자 땅바닥에 그걸 던져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문장을 soon after he answered the phone, he threw it on the floor 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soon after he got the phone, he threw it on the floor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픽업이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문장 보시면은 Why don't you answer the phone? 너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너 전화를 왜 응대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이 문장을 Why don't you pick up the phone? 해도 괜찮고 Why don't you get the phone?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answer가 대답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뭘 응대하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네가 왜 그 전화에 응대하지 않느냐라는 뜻으로 answer가 가장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걸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I'll get it. Keep going with your meals. 요건 이제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때리링 울렸습니다. 그럼 보통 엄마가 가장 희생적이죠. 그래서 엄마가 내가 전화 받을게. 너희는 그냥 밥 계속 먹어. 이렇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I'll get it.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I'll pick it up. 이렇게 해도 괜찮고 I'll answer it.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I'll get it이 가장 적합한 잘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I'll get it 이라고 쓰시면 좋습니다. 안 받냐? 전화기가 꺼져 있는데요, 장모님. 아, 얘 전화기가 왜 꺼져 있어? 그 다음에 전화기가 왜 꺼져 있어? 이 문장을 영작으로는 Why didn't she turn her phone off?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turn이라는 동사인데 뭘 키다 하면 turn on, 끄다 하면 off, 소리를 높이다, 뭘 키우다 할 때는 turn up, 내리다 하고 작게 한다고 할 때는 turn down. 이건 많이 아시죠? 그 외에도 turn이 여러 군데 쓰이는데 그런 턴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이 문장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턴의 첫 번째 그 표현은 You are turning r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얼굴이 빨개지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얼굴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왜 얼굴이라고 해석을 했느냐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사람이 배가 빨개지는 걸 얘기하겠습니까? 다리가 빨개지는 걸 얘기하겠습니까? 사람이 빨개진다고 하는 것은 주로 얼굴이 빨개지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you are turning red. 그러면 너는 얼굴이 빨개지고 있다, 홍조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he turned serious. 그는 진지해졌다. 그는 아주 심각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뭐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become이라는 동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he became serious. 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became보다는 turn은 어떤 뜻이냐면은 좀 갑자기 확 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심각해졌다. 그가 갑자기 진지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럴 때 또 turn이라는 동사를 쓰시면 좋습니다. It's your turn next. 다음은 네 차례다. 이렇게 누구누구 차례다 할 때도 turn이라는 명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I'm waiting for my turn. 나는 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Oh my God, I just turned 30. 어머나, 내가 이제 30살이 되었네. 이건 뭐 여성이 하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몇 살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become이나 이런 동사보다는 turn이라는 동사를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I just turned 30. 나는 방금 30살이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럴 때도 turn을 쓰시고요. The milk turned sour. 그 밀크가 상했다. 이럴 경우에도 turn을 쓰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 표현은 쉽게 the milk went bad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밀크가 상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백선이 아니냐? 홍역이 야, 백설이도 이제 늙는구나. 이제 고모가 이런 얘기하니까 그 아빠도 마음이 많이 상했겠죠. 하지만 그냥 텔레비를 보면서 모르는 척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텔레비에 나타난 그 한 여성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백설이도 늙는구나. 이 표현을 영작으로는 wow, she's gotten old 이렇게 영작을 해놨습니다. 그녀도 늙어가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는 상태이고 get 동사 플러스 형용사는 어떤 그 변해가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she is old 그러면 그녀는 늙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she gets old 하면은 그녀는 늙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the girl is pretty. 그 소녀는 예쁘다. the girl gets pretty 하면은 그녀는 예뻐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물론 뭐뭐 한다라는 become이라는 동사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렇게 get이라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 dinner is cold 그러면은 음식이 식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 dinner is getting cold 그러면은 음식이 식어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는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인 문장을 get 플러스 형용사로 바꿔서 어떤 동작으로 바꾼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온 문장은 she's gotten old라고 하는 것은 she has gotten old 그래서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도 늙어왔구나, 늙어졌구나 그런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 그럼 언제 때 백설인데 오빠는? 오빠의 얘기에 고모가 반응한 것이 그럼 언제적 백설인데 오빠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영작으로는 of course she's been around for a long time 이렇게 영작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게 그럼 언제적 백설인데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해보라고 그랬으면은 저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잘 못했을 겁니다. 여기서 이 표현을 보고 나서 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게 그 드라마를 가지고 영어를 배우는 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she's been around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Is Mr. Kim around? 김 씨가 주위에 있나요? 이 말은 김 씨가 이 주위에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보다는 김 씨가 여기에 있기는 있느냐라는 표현입니다. 영어에서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어딜 나갔는데 엄마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은 아기가 엄마가 어디로 갈까봐 걱정합니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이 Don't worry, I'll be around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걱정하지 마. 엄마는 그냥 여기 있을 거야. 이 근처에 있을 거야. 이 주위에 있을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stay around 그러죠. 또 만약에 아기를 데리고 공원 산책을 가는데 애가 이리저리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면은 내 눈 밖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 근처에 있어라 이렇게 표현할 때 stay around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어디 여행을 가셔가지고서는 이 근처에 호텔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는 Is there a hotel around here?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방역차가 오고 근데 얼굴 왜 저래? 매번 뉴스에 나오고 저것도 뭐 맞고 나왔나? 이후로는 뿌리는 모기약을 가지고 다니면서 물만 조금만 고여 맞았네. 막 뿌리고 있었어요. 팔자 주름에 뭐 맞고 나왔구만 저것도. 아, 우리 장모님은 눈썰미도 좋으십니다. 텔레비에 나온 여성이 뭔가 성형수술을 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의 사위가 우리 장모님은 눈썰미 더 좋으십니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요거를 영작으로 You have really sharp eyes, mother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거를 뭐 그냥 번역하면은 당신은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당신은 아주 귀가 밝습니다. 이런 표현을 만약에 귀가 밝다라는 표현을 하려면은 밝다라는 거를 찾아보려고 애쓰겠죠. 근데 요거는 영어로 그냥 She has a good hearing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녀는 좋은 히어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지만 요것을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그는 귀가 밝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기억력이 좋다. 이런 것도 우리가 요걸 어떻게 번역할까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그냥 he has a good memory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는 기억력이 좋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내는 내 처는 참 성격이 좋다, 좋은 성격을 가졌다 이런 뜻도 my wife has a good character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뭐 대신에 my wife has a good personality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요거랑은 좀 관계없지만 내 남자친구는 아주 먹는 게 까다로워 이런 표현도 또 영어로 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은 My boyfriend is a picky eater. 내 남편은 아주 까다로운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시민들 휴식 취하러 나오는데 이런 거는 왜 들고 나와서 민폐를 끼칩니까? 공공장소에서 이런 거 파는 거 불법인 거 몰라요? 아, 죄송합니다. 불법인지 몰랐습니다. 아가씨도 일행이에요? 예? 아니요, 일행은 아니고요. 그냥 약병 줍는 거 도와주기만 한 겁니다. 저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럼 아가씨는 일단 귀가하시고요. 예, 간단하게 신원 작성 좀 하겠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차달봉입니다. 넌 이름이 뭐야? 달봉이 차달봉. 차달봉? 그럼 댕기는 핵교는? 핵교 이름은 뭔디? 경신 중외교? 뭐? 너 말이야, 혹시 경신 중외교 나왔냐?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럼 혹시 사는 네가 종로고 송행도 맞아? 너 나 아냐? 시민들 휴식 취하러 나오는데 이런 거는 왜 들고 나와서 민폐를 끼칩니까? 달봉이하고 서울이가 파출소로 끌려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묻습니다. Why did you bother them with this? 왜 당신은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bother이라는 동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골랐습니다. bother는 누구누구를 귀찮게 한다, 누구누구를 성가시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영어권에서 살지 않으면 그렇게 많이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고 나중에 영어 회화하실 때 편하게 사용하시라고 제가 이 문장을 골랐습니다. 여기 첫 번째 문장은 Sorry to bother you. 이거는 내가 당신을 귀찮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남한테 뭔가를 부탁할 때, 남에게 뭔가 신세를 끼칠 때 먼저 이렇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Sorry to bother you. 그 다음에 The noise bothers me. 그 잡소리가 나를 아주 귀찮게 한다. 나를 성가시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Don't bother to call me. 이것도 영어권에서 살지 않으면 그렇게 쓰기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게 전화할 필요 없다.
전화는 무슨 연락을 할 필요가 있긴 있겠지만 나한테 전화까지 할 일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전화 거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전화까지 할 건 없어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Can I bother you with a lighter?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라이터를 좀 빌려도 되겠습니까? 라이터를 좀 빌려주시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라이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성가시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딱 정해진 표현으로 라이터 좀 빌려주시겠어요? 이런 표현입니다. 너 말이야. 혹시 경신중학교 나왔냐? 서울이가 달봉이라는 이름을 듣고 달봉이가 자기가 찾는 달봉인지를 지금 확인하려고 묻습니다. Did you go to 경신 Middle School?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너 말이요. 혹시 경신중학교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학교를 나왔냐고 표현하는 게 graduate라는 표현을 쓸 것 같지만 사실은 영어에서는 그냥 동사 go를 잘 씁니다. 그래서 여기 예문을 보시면은 나는 토론토 대학을 다녔다. 나는 토론토 대학을 나왔다고 할 때는 I went to Toronto University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영어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I graduated from Toronto University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냥 보통 I went to Toronto University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토론토 대학을 다니다가 졸업을 안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확실하게 I graduated from Toronto University 이렇게 얘기하면 좋지만 보통 그냥 I went to Toronto Universit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은 학교를 다녔다. 우리가 같은 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표현할 때도 We went to school togethe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요거를 We went to the same school 이렇게 얘기해도 뭐 괜찮긴 하겠지만 그냥 보통 We went to school together 이렇게 하면은 함께 학교를 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같은 학교를 졸업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물론 어느 학교를 다니다라고 할 때 attend라는 동사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attend를 대신해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attend라는 동사보다는 go라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